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서술형 추가 연습 문제 제8장 응용입니다. 조세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과자의 수요 공급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려라. 아무튼 강압적이네요. 정부가 과자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 그리고 과자의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라. 그림에서 경제적 순손실을 표시하라. 이 경제적 순손실의 의미를 설명하라.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관심 대상이 되는 시장이 과자 시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기본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 공급 곡선을 상정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 하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과자입니다. 여기가 과자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정부가 과자에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소비자한테 부과했다라고 하면은 수요 곡선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안쪽으로 이동하면 되겠고, 생산자한테 부과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심플하게 하려고 하면 좀 더 그냥 쉽게 하려면 공급자,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생산자에게 텍스를 부과했다. 이렇게 할게요. 부과 시. 자,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자, 여기다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t만큼 x를 부과하게 되었고, 균형점이 0에서 1. 1이 바로 이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죠. 그 다음에 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2.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전과 균형 후를 이렇게 체크해서 영역으로 표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좀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삼각형을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고, C라 그러고, D, 여기를 E, 여기를 F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네. 자, 이랬을 때 균형 가격은 이제 여기 제로점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이제 이게 원래 가격,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되는가까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이거야. 여기 소비자 가격 이렇게 되고, 요게 생산자 가격 이렇게 되고,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자, 우리 한번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살짝 체크해 볼게요. 자, 우선 before and after로 한번 볼까요? 자, 조세 부과 전, before, 조세 부과 후, after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잉여는 저기 A, B, E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그치, 생산자 잉여는 우리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건데, C, D, F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부 잉여를 할까?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조세 부과 전이니까 없습니다. 자, 조세 부과 후에 어떻게 변하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A만큼으로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는요, 소비자한테 이만큼을 받지만, 높은 가격을 받지만 정부한테 세금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피생이라고 써 있는 것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산자가 받게 되는 가격이 하락해서 생산자 잉여는 D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 B와 C 면적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요게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이렇게. 요게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 B와 C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표현을 한번 색깔로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게 B와 C가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B와 C,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B와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체를 생각해 볼게. 이게 서메이션 해서 총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 B, C, D, E, F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총 잉여를 더하게 되면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부가 텍스를 부과해서 여기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게 이하 날라갑니다. 후생 손실. F도 날라갑니다. 예, 이것도 사회적 후생 손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E와 F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를 dead, 사라졌다, 죽을 사자, 사중 손실, weight, los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경제적 순손실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정부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래에 끼어들었어요. 텍스라는 폭탄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서 또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위축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이 정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맨큐의 경제학에도 보면 이 기울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사회적 후생 손실과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맥주에 대한 수요가 우유에 대한 수요보다 탄력적이다. 자,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이 가격이 탄력적이면 기울기랑 반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훨씬 더 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우선 맥주에 대한 수요가 우유에 대한 수요보다 탄력적이다. 그렇지, 우유는 좀 없으면 안 되니까 맥주는 조금 더 탄력적이니까 완만하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기울기 가지고 다시 설명하면 맥주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거고요. 우유에 대한 수요 곡선이 여기야. 그래서 여기는 Q. 원래는 그래프를 따로 그려서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냥 한꺼번에 우리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곡선은 그냥 같이 공유하는 걸로 할게요. 우상향 하는 걸로 해봅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텍스가 부과돼서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텍스만큼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죠. 자, 그럼 0, 1, 2를 찾으셔야 돼. 여기가 0. 자, 근데 여기가 1, 여기가 1 이렇게 됩니다. 2를 찾으실 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텍스의 크기는 똑같은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내는 가격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바로 앞에 본 것처럼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 삼각형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야. 여기 보면 이게 우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맥주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소비량을 크게 줄여요. 이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맥주가 그렇지, 맥주 없어도 우유가 없어도 살만하긴 하지만 아무튼 맥주가 가격에 좀 더 민감하다라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 세금을 때렸습니다. 맥주에 세금을 때리고
우유에 세금을 때렸어. 세금을 때린 크기는 이렇게 동일한 크기를 부과해야지 비교가 가능하겠죠. 자, 그랬을 때 어느 경우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까? 하면 어디가 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요? 그치, 맥주가 사회적 후생 손실이 더 크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 대한 소비량은 요만큼 거래량이 감소했는데 맥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어디가 더 크냐? 맥주가 크다. 그 이유는 뭐냐?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텍스를 부과해서 인상에 대한 거래량의 감소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거래량의 감소가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3번. 정부가 휘발유에 대해서 세금을 2배 인상했습니다. 휘발유세 수입이 증가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총수입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세금을 2배로 인상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휘발유세 수입이니까 그냥 판매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자, 휘발유 수입이라 할게요. 조세 수입, 휘발유세 수입이라 합시다. 수입은 자, P 곱하기 Q인데 여기서는 P를 텍스라고 할게요. 텍스 곱하기 Q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조세를 부과해서 여기 텍스가 비싸졌는데 얘가 조금 감소하게 되면 휘발유 수입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 보시면 텍스가 올라갔는데 얘가 크게 감소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휘발유세 수입은 이렇게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를 이렇게 증가시키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조세 수입을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텍스를 부과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정부가 세금을 이만큼 부과했으니까 여기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올라가니까 여기도 체크하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거래가 감소한 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조세를 부과해서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여기에서 텍스를 이만큼 올렸어. 그럼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만큼 소비자 가격은 올라가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떨어져요. 이게 정부의 빨간 색깔이 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텍스를 더 올렸어. 이렇게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렸어요. 그럼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파란 색깔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색깔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볼게.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전에는 얼마야? 그전에는 이게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텍스를 더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만큼이야.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야. 이렇게. 이 밑에까지. 자, 그러면 빨간 색깔에서 파란 색깔로 갈 때 세율을 올렸을 때는 직사각형 면적이 정부의 판매 수입, 조세 수입인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녹색깔로 조세 수입이 줄어들어요. 자, 다시 요건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요게 세율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정부의 휘발유 조세 수입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빨간 색깔에서 이만큼 텍스를 해서 부과하게 되면 파란 색깔로 조세 수입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점을 지나게 되면 이게 래퍼 곡선이라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세 수입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조세 수입이 너무 세율을 너무 올린다 해서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 영역 있잖아.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여기 영역을 금지 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뭘 금지한다? 세율 인상을 금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지 영역.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세율과 조세 수입과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세율이 좀 낮을 때는 오히려 올리게 되면 조세 수입은 증가하는데 세율이 너무 높게 되면은 오히려 조세 수입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요. 휘발유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 데드웨일 로스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시면 이 그림 가지고 그대로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면적을 체크해 볼게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얼마입니까? 진한 색깔로 하면 이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근데 파란 색깔로 됐으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면적만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깔만큼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 삼각형의 면적이 자꾸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항상 증가하고요. 여기서는 따로 하진 않겠는데 본문에서는 좀 설명을 살짝 하긴 하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세율이라고 하고 사회적 후생 손실을 우리가 데드웨일 로스 또는 이걸 조세 파트에서는 익세스 버든이라고 하는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율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각형의 면적 보시면 파랑, 빨강, 연두 보시면 자꾸 제곱으로 커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과 부담과 세율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잘 정리하시고요.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챕터 9장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